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수 12주차에 해당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16번 선형대수학 C입니다. 그리고 발표할 사람은 저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결국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르피즘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전단사 이야기도 다 하고 싶고, 그리고 아이소모르피즘이 뭐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벡터 스페이스들의 아이소모르피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아이소모르피즘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시도 저희가 이제 그 집합론부터 뭐 해석학까지 순서 구조 계속 이제 뭐 파셜리 오더드 셋 어떤 순서 구조 또는 뭐 순서 보존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이소모르피즘도 좀 한번 언급하고 싶고요. 그래서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약간은 그 내용이 좀 증명적인 트레이닝 내용들을 좀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 그 V에서 W로 가는 그 선형이 있을 때 널 스페이스가 V의 सब스페이스고 그리고 이미지 또는 레인지가 W의 सब스페이스임을 볼 수 있는가? 이거를 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 널 스페이스는 정의가 뭐죠? 정의가 예를 들어서 어떤 X, X들의 모임인데 그 X들의 모임인데 그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그 0벡터를 뱉는 X들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은 X가 V의 सब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라고 할 수 있냐? 다시 말해서 V의 0벡터 그리고 V에서 어떤 그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곱셈 뭐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는 선형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그 한 줄로 퉁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0벡터가 있는지 그리고 선형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를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널 스페이스라고 했으니까 어떤 0이 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0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0은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자명하니까요. 이거 왜 자명하죠? 뭐 연산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어 이렇게 선형은 또 찢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뭐 얘가 어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뭐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얘가 0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일단 0이 그 널 스페이스에 들어있는 거는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제 선형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데 그 선형연산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x랑 y가 어떤 널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을 때 그러면은 그 네, 선형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니까 as 플러스 by도 어떤 여기에 닫혀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그 tx도 0이고 ty도 0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x 플러스 ty도 0일 거고 각각에다가 a, b를 스칼라 곱을 해줘도 0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고 이거는 선형 연산이기 때문에 그 스칼라 곱을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스칼라 곱을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더하면은 ax 플러스 t by를 하면은 또 얘네들 연산을 그 안에다가 또 이제 정의역끼리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널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의 자체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0이 나왔으니까 그 ax 플러스 by는 결국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ax 플러스 by도 닫혀 있다. 선형연산이 닫혀 있다. 여기 이 경우를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by를 0으로 생각하고 하거나 하면은 이제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 그리고 만약에 A를 1이라고 하고 B를 1이라고 하면은
x 플러스 y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덧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2번으로 이거를 RT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N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T가 W의 सब스페이스냐. 그러니까 뭐 W0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뭐 RT 안에 들어있는, RT 안에 들어있는 뭐라 할까요? X랑 뭐 Y? T에 대해서 AX 플러스 BY가 RT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도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예, 이 두 가지 사실을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서브스페이스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0이 있는 사실을 한번 보여볼게요. 그래서 0이 어떻게 있어야 되냐? 어, 여기 있네요. V에서 0벡터 가져와서 그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W에 0 뱉잖아요. 그러니까 0벡터 존재하죠. 자명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뭘 봐야 돼요? 선형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음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선형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음을 보여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X랑 Y가 있는데 X랑 Y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X는 어떤 뭐 T 어, 음, Y1, Y2라 해야겠다. Y1, Y2. 그러면은 Y1은 TX1이라는 어떤 X1이 있는 거고. 그리고 Y2도 TX2라고 하는 X1, X2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X1과 X2가 존재한다. 너무 적다.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음, T 근데 여기서 이제 T 벡터 스페이스 V에 대해서 X1과 X2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 V의 이제 원소니까 그 어떤 짓을 해줄 거냐면은 X1 플러스 X2도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A1 플러스 X2 AX1 플러스 BX2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얘는 찢을 수 있으니까 ATX1 플러스 BTX2 로 찢을 수 있고 얘가 여기 RT에 존재할 테니까 얘가 V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찢었어도 존재할 테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AY1 플러스 BY2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였으니까 성형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 RT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제 닫혀 있다는 사실로 여기서도 똑같이 얘를 0으로 보면은 스칼라겁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사실인 거고 A에다가 1, B에다가 1을 넣으면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사실이니까 이거로도 이제 증명을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 잠시만요. 혹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보면은 그 이거는 이제 렘마 성격이 강해요. 그 차원 정리에 대해서 그 보일 때 이거를 좀 갖다 쓰는데 그래서 이거 렘마 성격으로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가 돼 있는 게 V에서 W로 가는 그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V의 베이시스가 V1부터 VN까지 있다고 하자. 그것에 대해서 레인지 오브 T 이거 간단하게 RT라고 쓰겠습니다. RT가 그 어떤 V의 베이시스를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들의 집합으로 스팬한 것과 같냐라는 사실을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약간 비직관적인데 이 사실을 갖고서 차원 정리에 대해서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꾸역꾸역 한번 보여볼게요. 그래서 지금 어떤 두 집합이 이제 같음을 보여야 되니까
한쪽이 한쪽을 포함하고 그리고 다른 쪽이 한쪽을 또 포함하고 이렇게 양쪽의 어떤 그 셋 인클루전을 보이면 되겠죠. 포함 관계를.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지금 T에 예예예 이거 이거를 계속 써먹고 있거든요 위에서 뭐 이거임을 보이자 할 때 이 T 그리고 베이시스를 트랜스포메이션 한 어떤 집합이라고 읽는데 얘가 먼저 잘 정의가 돼야겠죠. 얘가 잘 정의되느냐? 얘 잘 정의됩니다. 그 띠어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어떤 띠어럼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V랑 V랑 W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얘가 주어져 있을 때 given 벡터 스페이스가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V의 V 벡터 스페이스 V의 베이시스가 존재할 때 존재하면은 뭘 얘기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그, 아, 그, 그 어떤 정리가 있냐면은 그 이렇게 되면은 그 유일하게 이 리니얼 그러니까 V에서 W로 가는 게 유일하게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조건 하에서 결정이 될 수 있냐면은 그 만약에 VI를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그게 W 안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하나가 다 결정이 된다면 그 기저를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어떤 W의 원소가 나오겠죠. 그게 다 각각이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원소들이 뭔지만 정해진다면 그러면은 그러한 값들을 갖고 있는 어떤 만들어낼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은 유일하다라는 사실이 어떤 정리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로서 그 지금 이 퀘스천 마크에 달려 있는 이거는 잘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정의가 잘 되냐? 그 요, 요- 이렇게 그 각각의 원소들이 잘 정의가 되고 그걸로 집합을 만든 게 그냥 이거이기 때문에 그 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잘 정의가 된다고 하고 날리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주장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지금 이 T 베이시스 V 트랜스포메이션 베이시스 V들은 잘 정의가 됩니다. 잘 정의가 되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오른쪽 거 포함 관계를 먼저 볼게요. 얘. 얘 먼저 보죠. 얘 보면은 지금 이거는 자명하죠. 이거 자명하죠. 네, 이해찬 선생님. 아, 네. 저기, 지금 T 오브 B라고 쓴 거 있잖아요. 베이시스를 네, 네. 보낸 저거. 네. 저 집합을 지금 뭘로 두고 계신 건지 조금 한 번 더 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 집합입니다. 이거를 옮겨놔야겠다. 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뭐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하고 베이시스 B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냥 집합론적으로 만든 그냥 집합이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아까 퀘선에서 얘기하신 거는 뭐냐, 그 선형, 그 선형 함수 어떤 베이시스의 함수값을 하나씩 지정해줬을 때, 베이시스 원소에 대한 함수값을 지정해줬을 때, 그 지정된 거에 따르는 선형 함수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말에 이제 선형함수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 그거를 약간 제가 꼬아 말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이것도 이제 잘 정의가 된다. 그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같은 붙어 있는 조건이긴 한데 서치댓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어, 혹시 좀 오류가 있나요? 혹시? 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저기서 이제 저 집합 있잖아요. 그 베이시스 원소를 하나씩 다 보내서 함수값들
아, 여기서는 n개 모음 저집합 있잖아요. 네네, 네네. 저집합은 선형배당 T하고 그리고 지금 저 태워 보내고 있는 저 베이시스 원소들이 주어져 있으면 저거는 항상 그냥 저 집합을 저렇게 정의한 거니까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저 집합을 얘기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lem마를 언급하는 게 연결이 되는가가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굳이 의미는 없긴 한데, 그 책에 있어서 어거지로 엮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는 없고,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한번, 그냥, 아, 띄어럼 언급하고 싶어서 좀 가져온 거기는 합니다, 일단. 그래서 네, 혹시, 아까 말씀하신 범위는 사실 되게 뭐랄까 리니어 익스텐션 시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정리인데, 네, 일단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럼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헷갈리셨을까 봐, 아까 제가 그 언급한 lem마는 잠시 일단은 여기에서는 쓰이지 않아도 된다, 굳이. 그냥 제가 언급하고 싶어서 어떻게 엮은 거긴 한데, 굳이 지금 생각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T가 잘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T가 잘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이시스에 대한 각각의 베이시스 원소들을 트랜스포메이션 해준 그 원소들, 그 치역의 원소들은 잘 정의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T 베이시스를 트랜스포메이션한 집합은 잘 정의됩니다. 애초에. 잘 정의된다는 말씀을 이제 이해찬 선생님께서 해주신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쨌든 무조건 잘 정의되어 있다는 하에서 그 오른쪽 걸 먼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포함 관계를 먼저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포함 관계 보면은 그 아까 제가 말한 T 베이시스 V, T 베이시스 V라고 읽겠습니다. T 베이시스 V를 스팬하면은 RT의 सब셋이냐? 라는 거를 보면 되죠. 사실은 सब스페이스이긴 하죠. सब스페이스이긴 한데 어쨌든 सब셋이냐?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 정의를 하나 이용할 건데요. 어떤 정의를 이용할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RT는 저희가 위에서 뭐 했어요? RT는 सब스페이스라고 했죠. सब스페이스이면은 벡터 스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도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란 말이에요. 위에서 아까 제가 보인 거를 따르면은. 그러니까 RT도 벡터 스페이스예요, 하나의. RT도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인데 지금 제가 빨간 색깔로 지금 표기한 걸 한번 볼게요. 이거 자명하죠, 이거는.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들의 모든 원소를 모은 게 RT인데 그 T 붙어 있으면 무조건 RT의 그 원소일 테고 지금 이 T 베이시스 V는 집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명하잖아요. T가 붙어 있으니까. T 붙어 있는 거 다 RT 줄 거잖아요. RT에 포함시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자명해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띠어럼을 알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벡터 스페이스 이렇게 해야겠다. 벡터 스페이스 V의 어떤 सब셋이 있으면은 스팬 S는 어떤 그 सब스페이스를 만들거든요. सब스페이스를 만들어요. 이런 정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거 잘 대입해봐요. 지금 S에다가 T 베이시스 V 주고 여기에다가 RT 준 거예요. 잠시만요. RT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스팬 T 베이시스 V 주면은 그거 뭐예요? 그거 어떤 W 돼요. 그게 RT 안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말을 그냥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명하죠. 자명한 거는 주관적인 이야기니까 어 분명하죠. 분명하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괜찮으시죠? 띄어럼을 하나 이용한 거예요. 벡터 스페이스의 सब셋을 스팬하면은 서브 스페이스가 된다. 라는 말을 이용한 거. 그러면은 이것만 보이면 되죠. 이것만 보이면 돼요.
그 왼쪽 거 포함 관계를 한번 볼게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뭘 보이고 싶은 거냐면은 모든 그 어떤 치역의 원소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할까요? 모든 이거에 대해서 TV가 스팬 여기에 포함되면 되죠. 이것만 보이면 되죠. 이거를 보인다는 사실은 이거임을 보이면 되죠.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임의로 어떤 V를 하나 잡아요. 그 다음에 V를 제가 위에서 베이시스를 알고 있어요. 베이시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로 유일하게 표현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죠. 얘를 그냥 그 베이시스의 어떤 리니얼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 지우면 안 되겠다. 베이시스의 리니얼 컨비네이션. 근데 T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T는 선형적이니까 얘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T 뭐 A1, V1 플러스 AN, VN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T 각각의 이제 뭐라 할까요? 분배해 준다 할까요? 뭐 결합 뭐 잘 모르겠어요. 뭐 풀어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시그마로 묶으면은 이게 되겠죠. 근데 이거 잘 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정확히 이거 아닌가요? 그쵸? 얘는 TV로 나타낸 하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고 스팬의 정의는 모든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의 모임이니까 그 경우의 수 딱 하나로서 포함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증명이 끝났죠. 여기 뭐가 증명이 끝났죠? 이게 여기에 포함된다. 이게 사실은 이건데 여기에 포함된다. 라는 사실로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보였어요. 이거는 사실 비직관적이죠. 이 증명 자체들은 다 비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렘마로 해가지고 지금 이 사실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실, 음, 이 사실, V의 베이시스를 트랜스포메이션 한 걸로 스팬을 하면은 치역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갖고서 기억해 놓고서 차원 정리로 넘어가죠. 자, 뭐라고요? V의 베이시스를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들로 스팬하면은 치역을 만들어낸다. 치역이 같다. 그게. 라는 사실을 갖고서 차원 정리로 한번 가볼게요. 물론 유한 차원에 대해서만 해요. 그래서 유한 차원에 대해서 하니까 제가 여기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여기 노테이션을 좀 정리해보면은 V에서 W로 가는 어떤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그리고 V는 유한 차원이고 그리고 널리티를 K라고 하고 V의 디멘션을 N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랭크가 뭐죠? 레인지의 디멘션은 N-K가 나온다. 라는 사실로 한번 가볼게요. 괜찮죠? 그래서 한번 증명을 좀 해볼게요. 어,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여기서 이제 프리드버그 선형대 수학 책 기준으로 그 너무 하도 많이 써서 정리도 기억하는 것 같은데 아마 1.9인가요? 뭐 기저 대체 정리라고 있어요. 리플레이스먼트 티어럼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 약간 그 결국에 약간 함의하는 내용은 어떤 리니얼 인디펜던트 셀이 있으면은 그거 확장해가지고 더 추가해가지고 베이시스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번 보죠.
일단 널리티는 V의 서브셋이에요. 아, 널리티랜다. 널 스페이스는. 일단, 널 스페이스는 V의 서브셋이죠.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은 얘도 이제 서브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벡터 스페이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저들을 한번 데려와요. 근데 지금 여기 차원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K라 그랬죠? 그러니까 K개만 가져올 수 있겠죠. K개의 기저를 한번 선택해요. 그러면은 여기를 확장할 수 있어요. 그 뭐 리플레이스먼트 티어럼 뭐 익스체인지 티어럼 뭐 그런 거 같은데 그걸 확장해가지고 귀납적으로 뭘 하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सब셋들을 더 가져와가지고 추가해가지고 뭘 만들어낼 수 있냐 V의 베이시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는 귀납적으로 뽑아올 수 있어요. 왜냐 유한 차원이니까 n이 정해져 있으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거 V1부터 VK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거기에다가 K 플러스 1부터 VK 플러스 1부터 VN까지 추가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귀납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가 가정돼 있고 이제 뭔 짓을 하고 싶냐? 그 아까 저희가 뭐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 뭐 만들어낼 수 있었냐면 TV1부터 TVN까지 이거 만들어낼 수 있었죠. 이거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제가 뭘 주장하고 싶냐? 뭘 주장하고 싶냐? TVK 플러스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지금 V1부터 VK는 빠진 거예요. TV1부터 TVK까지는 없고 여기 N-K개. 얘 N-K개죠. 이 그러한 집합이 베이시스가 되기를 원한다. 뭐에? RT의 베이시스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얘 개수 몇 개예요? N-K개죠. 여기 지금 V1부터 뭐 VK까지 빠졌으니까 N에서 K 빼면 N-K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의 개수는 N-K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게 어떤 레인지의 그러니까 A가 레인지의 베이시스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은 그 디멘전을 N-K라고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하고 싶은 주장이 이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위에서 한 얘기를 아까 가보죠. 지금 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정리하면은 스팬 TV1부터 TVN까지 하면은 RT다. 그 얘기죠. 그 얘기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냅다 써요. 냅다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하냐? 스팬 어떤 그 정리가 잘 알려져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바이 렘마에 의해서 스팬 T V 1부터 TVN까지가 RT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쵸? RT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위에서 렘마에서 이거를 증명했어요. 근데 잘 봐요. 제가 지금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지금 밑줄 이거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지금 뭐라 그랬어요? V1부터 VK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거 갖고 와서 TV1부터 TVK 하면은 얘네 모조리형 아니에요? 그쵸? 이거니까요. 널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TV1부터 여기에 들어있는 TV1부터 TVK까지는 다 0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생략해도 되죠. 그러면 생략하면은 스팬 t v1부터 스팬 t vn까지 한 거가 사실은 다 생략이 되고 어떻게 되냐? 얘 뭐랑 같아요? 스팬 t v k 플러스 1부터 t vn까지 한 거랑 같죠. 왜냐하면 아이고,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날라가니까. 앞에 있는 것들 다 날라가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같기 때문에 얘가 RT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저희 지금 하고 싶었던 클레임이 뭐였어요? 얘가, 얘가 그 아래 베이시스이기를 원한 거죠. 아래 베이시스이기를 원하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 스팬에서 R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사실이겠죠. 그 중에서 스팬을 보인 거예요. 스팬 하니까 RT 잘 만들어내더라. 아, 그러니까 뭔가 스팬에서 잘 만들어냈으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스팬은 보였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A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사실을 보이면 돼요. 보이면 되죠. 뭐, 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지금 얘 스팬이니까요. 스팬이니까, 어, 여기에 있는 이걸 생각할 거예요. 뭘 생각할 거냐? AK 플러스 1, T, VK 플러스 1, 플러스 땡땡땡 쭉 가서 AN, T, VM. 이 0이 되는 경우를 따져야지 리니얼리 얘네들이 개수가 전부 0이면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일 거고 얘네들 중에서 0이 아닌 개수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리니얼리 디펜던트니까 이 식을 가져와요.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지금 여기서 좋은 조건이 있죠. 뭐예요? 선형이라는 거죠. 선형이니까 얘를 묶어낼 수 있어요. T로 묶어낼 수 있어요. 묶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쟤를 시그마로 한번 풀어, 시그마로 묶어줄게요. 0이 되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 널 스페이스의 원소라는 거잖아요. 널 스페이스의 원소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위로 올라가 보죠. 제가 지금 파란 색깔 지금 이거 치는 거 봐봐요. 널 스페이스의 원소라는 말은 거기에 있는 기저들의 리니얼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얘의 기저가 V1부터 VN까지이기 때문에 얘들의 리니얼 컨비네이션으로 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I, VI를 뭐로 나타낼 수 있냐? 얘의 리니얼 컨비네이션. 그러면 몇부터 몇이죠? 1부터 N까지죠. 1부터 N까지 VI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괜찮죠? 그러면은 얘를 이항을 해줄게요. 왼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K, 마이너스 i는 1부터 n까지 bi, vi 더하기 i는 k 플러스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딱 푸는 거예요. 딱 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b1, v1부터 v1 마이너스 쭉쭉쭉 가다가 마이너스 b 잘못됐다. k죠, k 전부 잘못 썼네요. k까지예요. k까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bk vk 플러스 ak 플러스 1 vk 플러스 1 vk 플러스 1 쭉 가서 an vn은 0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얘 뭐의 원소예요? 얘 뭐의 원소예요? 여기 다시 베이시스 v v의 베이시스의 리니얼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된 거죠. 근데 베이의 베이시스 뭐예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그 스팬 이거의 원소니까 뭐예요? 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죠. 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죠.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개수들이 0이어야 되고 개수들 다 0이어야 되죠. 다 0이어야 될 거예요. 지금 뭘 증명한 거죠? 다 0이니까 여기에 있는 A들도 다 0이겠죠. A의 개수들 다 0이죠.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보죠. 지금 뭘 증명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 다 0이죠. 얘네들. 다 0일 거 아니에요. 여기 개수들. 0, 0, 0. 그러니까 A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증명이 된 거죠. 좀 길죠? 많이 길죠? 음,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원 정리를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뭐 한 거죠? 얘가 n-k개이고 그리고 스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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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를 만들어내고 리니얼 인디펜던트이면은 얘가 뭐예요? 레인지의 베이시스죠. 레인지의 베이시스니까 레인지의 베이시스는 베이시스의 개수가 레인지의 디멘전일 거 아니에요. 그걸 랭크라 그러잖아요. 그걸 구한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그걸. 그러면은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드디어 전단사, 뭐 아이소몰피즘, 뭐 차원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드디어 좀 해보려고 해요. 여태까지 한 거는 그냥 제가 어떤 선형대 수학적 트레이닝을 좀 그냥 가미해보고 싶었던 거고, 여기가 좀 본격적인 스토리를 갖고 싶은데,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그림을 갖고 왔어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디멘전 V랑 디멘전 W랑 같다는 게 뭔가 전단사라는 뭔가 얘기도 나오고, 그게 뭔가 가역이라고도 하고, 뭐 벡터 스페이스, 뭐 아이소몰피즘이라고도 하니까, 뭔가 약간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싶을 수 있잖아요. 싶을 수도 있잖아요. 결론은 아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뭔가 이게 좋은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먼저 시도해 보자고 하자고요. 결론적으로 어디서 깨지냐면은 이 빨간색에서 깨져요. 빨간색을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제일 하고 싶은 게 사실 이 초록 색깔 봐봐요. 얘 초록 색깔 뭐예요? 이게 집합론에서 하는 거죠. 집합론에서 역함수 존재한다, 가역적이다, 전단사랑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집합론에서 하는 짓이잖아요. 그리고 인버터블이랑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몰피즘은 T가 가역적이라는 거는 T가 아이소몰피즘이라는 사실을 정의를 그 자체로 해요. 정의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일 필요가 없죠. 이거 두 개는 이거는 보일 필요가 없어요.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이 검은색도 굳이 그냥 직접 할 수는 한 방향 뭐 할 수 있겠는데 이거보다 차라리 이 빨간 색깔 전단사라는 사실을 이용한 것과 두 차원이 같다는 사실 이 가장 핵심적인 징검다리가 돼 보이는 느낌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짓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둘이가 동치명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안 돼서 이 원은 깨집니다.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볼 거냐? 우선 이 방향 중에서 이 방향을 먼저 말고 역방향. 이 방향 먼저 보여볼게요. 그리고 이 방향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뭐죠? t가 전단사일 때 두 차원이 같냐? 라는 사실은 참입니다. 이거는 증명이 돼요. 이건 어떻게 증명이 되냐? 예를 들어서 t가 원투원엔 원투잖아요.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건가요? 어, 1대1 대응이면은 두 디멘전은 같다는 사실은 볼 수 있지만 두 디멘전이 같다고 해서 1대1이라는 사실은 보장이 안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원은 안 돌아갑니다. 저 빨간색에서 깨져요. 물론 검은색도 깨지죠. 추이적으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을 볼 거냐? t가 전단사일 때, 바이젝티브일 때, 원투원 원투일 때 두 디멘전이 같다는 사실은 볼 수 있다는 걸 보여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가 원투원이라고 먼저 해보죠. 그러면 원투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원투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치역의 원소 한 값에 대응되는 정의역 원소 딱 하나라는 사실이죠. 1대1로 매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냐? 어, tx는 0을 만드는 널 스페이스는 tx는 0을 만드는 널 스페이스 이거 원소 하나여야겠죠, 분명히. 단사니까. 단사니까 x는 하나여야 돼요. 근데 얘 자명한 거 하나 있죠. 0. 0 있죠. 0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널 스페이스가 0이에요. 이해되시죠? 널 스페이스가 0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널 스페이스는 सब스페이스죠. 근데 0으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 스페이스는 차원이 몇이죠? 그럼 널리티가 0이죠. 널리티는 이제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죠. 널리티가 0이에요. 널리티가 0이니까 차원 정리해서 뭔 얘기했어요? 차원 정리해서 널리티 더하기 랭크는 디멘전 V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널리티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랭크랑 디멘전 V가 같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T가 온투라고 해보죠. T가 온투이면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요? T가 온투라는 사실은 RT가 W라는 거잖아요.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두 디멘전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RT의 디멘전은 저희가 랭크라고 하죠. 그리고 디멘전 W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사실을 보인 거예요? 랭크가 디멘전 V랑 같고 랭크가 디멘전 W랑 같으니까 얘네 둘 같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면은 두 디멘전이 같다는 사실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역방향은 안 돼요. 역방향은 안 돼요. 이 역방향이 안 되는 사실을 한번 보여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직관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좀 좋은데 예를 들어서 T가 있어요. 이렇게 V에서 W로 가는 T가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차원이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RT 이렇게 주고 RT 이렇게 주고 두 개 선택하면 그만이잖아요. 차원이 아무리 같다 한들. 이 얘기보다 그냥 그쵸? 일단 전사도 아니에요. 여기 공간 남아 있으니까 전사도 아니에요. 그 단사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RT가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거는 무조건 디멘전이 같다고 해서 전단사라는 거는 뭐 빼기도 보일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냐? 만약에 두 디멘전이 같은데 이 상태에서 T가 단사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T가 전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디멘전이 같은데 T가 전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T가 단사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뭔 얘기죠? 전단사일 거면 전단사인 거고, 둘 중 하나라도 안 될 거면 둘 다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전사도 아닐 거면 단사도 하지 마. 근데 하나라도 할 거면 둘 다 해. 그런 얘기죠. 지금 하는 게. 이 사실을 좀 같이 보여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 T가 단사라고 먼저 해보죠. T가 단사가 아니라 디멘전이 같고, T가 단사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아까 했던 얘기에 의해서, 뭐가 나오죠? 널리티가, 널리티가 0이고, 위에 있죠? 널리티가 0이고, 랭크랑 디멘전이 같아요. 랭크랑 디멘전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랭크랑 디멘전 V가 같아요. 근데 지금 디멘전 V랑 디멘전 W가 같다 그랬죠? 디멘전 W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랭크랑 디멘전 W가 같아요. 근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랭크랑 디멘전 W 같다는 거는 아까 저희가 뭐 보였어요? 음, 뭐 보였어요? RT가 그냥 W라는 사실 아니에요? 그 부분 집합인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RT가 여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두 차원이 같으면 얘네 둘은 같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가 뭐예요? 전사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T가 단사라는 사실만 가지면은 T가 단사일 거면은 차라리 전사도 그냥 해버려. 그런 얘기죠. 둘 중 하나만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디멘전 V랑 W가 같다는 사실에 T가 원투라는 사실을 좀 해보죠.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 쓸 수 있죠. 이거 쓸 수 있죠. 이게 전사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거 또 뭐 하면 돼요? 랭크랑 디멘전 W 같다고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조건에 의해서 디멘전 V는 디멘전 W는 V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짓 할 수 있죠. 그럼 이거 또 뭐예요? 차원 정리해서 널리티 0이다. 그럼 단사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그대로 거꾸로 가는 거죠. 이거 거꾸로. 이 방향으로. 그럼 그게 여기에다가 이제 디멘전 VW 조건만 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결론이 뭐냐? 결론이. 차원이 같을 때 차원이 같다는 이유로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말로 할게요. 차원이 같다는 이유로 전단사라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전단사일 거면 전단사이고 전사도 단사도 아닐 거면은 둘 다 아니어야 된다. 하나만 되는 건 없어요. 디멘전이 같을 때. 둘 중 하나만 할 수는 없어요. 둘 다 하거나 둘 다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저 빨간색 방향에서 이 방향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 방향이 끊기는 거죠. 그러나 의미 있는 얘기는 할 수 있다. 차원이 같을 때 전사나 단사 하나라도 만족하면 전단사라는 사실은 볼 수 있다. 네, 강소원 선생님. 지금 그 주장하고자 하는 게 T가 인버터블이다 그런 조건이 안 붙는 상황인 거죠? 그쵸. T가 디멘전 W랑 디멘전 V가 가정돼 네. 있고 전사, 단사 둘 중 하나만 가정돼 있을 때. 그러니까 T가 V라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W라는 벡터 스페이스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네. V와 W의 차원이 같다는 것이 T가 바이젝티브이고 바이젝티브임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인 거죠. 바이젝티브이거나 아니면 원투원 원투 둘 다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네, 네. 아무튼 그러니까 딱 그 조건만 있는 거죠. 차원이 같다고 해서 T가 바이젝티브는 아니다. 바이젝티브 네. or not one to one and not one to 둘 다이거나
둘 다이거나 둘도 아니거나 둘 다 아니거나 그 둘 중 하나다. 이건 어, 말이 되죠. 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둘 다이거나 둘 다가 아니거나.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제가 연두 색깔로 써놓은 그 이제 뭐 집합론 이렇게 써놓았는데 전 단순히 그 올라온 이거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두 벡터 공간의 차원이 같다고 해서 벡터 공간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을 거면은 무조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라도 없으면 전체 다 없는 거죠.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극단적이에요. 디멘전 V랑 디멘전 W가 같은 거는 되게 극단적이에요. 전사이거나 단사는 아닌 거는 없어요. 둘 중 하나가 아닌 건 안 돼요. 둘 다일 거면 둘 다인 거고, 둘 다 아닐 거면 둘 다 아니어야 돼요.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예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죠. 둘 중 하나면은 안 된다. 둘 다일 거면 둘 다일 거고, 둘 다 아닐 거면 둘 다 아니어야 된다. 전단사의 관점에서. 그러한 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있어요. 네, 강성원 선생님. 그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까요? V랑 W가 만약에 차원이 같은 벡터 공간이에요. 그러면 V에서 W로 가는 바이젝티브한 펑션은 항상 존재한다. 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해 주시나요? V와 W가 디멘전이 같아요. 디멘전이 같은 벡터 공간이에요. 그러면 V에서 W로 가는 바이젝티브 펑션은 항상 존재한다. 그 말은 못하죠. 못하나요? 네. 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어요. 존재성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V의 기저랑 W의 기저랑 크기가 같잖아요. 항상 존재하죠. 예, 존재는 예. 하죠. 존재성. 예, 네, 예. 존재는 하죠. 그럼 V의 기저랑 W의 기저랑 1대1로 딱딱딱 매칭을 시켜 놓으면은 나머지는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알아서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정말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증명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존재성은 확실히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구성도 기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실제로 구성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그 한정 선생님이 그 렘마로 썼다가 지웠던 거 있잖아요. 기저의 함수값만 정해주면 그 기저의 함수값에 정해준 규칙을 따르는 리니어 맵은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그거를 쓰면 증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곧 그 렘마를 지칭한 거.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렘마.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이 인,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일 때, 가 있을 때, 지금 이해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있을 때, TVI를 W로 잘 만들어내는 그런 원소가 이제 다 있으면은, 그러면은 in 그 T는 유일하게 존재해요. V에서 W 간다는 얘기를 해야겠죠? 아이고. 예, 그리고 리니어라는 말도 반드시. 네. 얘가 이제 선형 함수로서 선형 함수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선형 함수의 존재성, 유일한 존재성에 대한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부연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저기 이제 써놓은 것만 보면 약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가 그 T 오브 VI의 값이 W 하나인 것 같다라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VI들에 대해서만 값을 지정해주면 그 지정해준 값을 따른 리니어 맵은 항상
존재하고 유일하다라는 것을 보통 리니어 익스텐션 시오렘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그게 이제 뭐 두 함수가 똑같은 리니어 펑션이다라는 거 보일 때로 유명하게 쓰이고, 이렇게 그 어떤 우리가 예컨대 이제 차원이 같을 때 두 벡터 공간의 차원이 같을 때 그 두 공간을 이어주는 아이소모피즘을 잡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lem마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해찬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벡터 공간이 동형이라는 말과 동치라고 해주셨는데 그 네, 네. 여기서의 동형이 그렇게 정의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의 그 자체라는 건지 아니면 뭐 증명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V하고 W가 차원이 같을 때 V에서 W로 가는 아이소모피즘을 잡을 수 있음을 보일 수 있고, 역으로 음, 음, V에서 W로 가는 아이소모피즘이 있을 때 두 공간의 차원이 같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그 김민석 선생님께서 올려주시는 채팅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세팅에서 그, 널 t라고 써주신 거는 이제 널 스페이스이신 것 같고, 널 스페이스 t가 널 스페이스가 0,0 네. 0 벡터만 0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셋이라면은 서브스페이스라면은 T가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갖고 왔어요. 집합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다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갖고 왔어요. 이 초록 색깔에서 가역적이라는 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과 전단사 함수라는 말이 동치라는 거를 한 번쯤 언급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루고 넘어갈게요. 하는 김에 하고 갈게요. 음, 각각 역방향을 한번 보여보도록. 어, 네,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이 방향을 먼저 보여보죠. 이 방향 역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를 한번 좀 대충 살펴볼게요.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말 말로 좀 해볼까요? 말로. 어, 예를 들어서 음, 어떤 여기서 F는 X에서 Y로 가는 거니까 뭐 어떤 지금 단사라는 사실을 보여야 되니까 뭘 보이면 되죠? F가 단사라는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X fx1과 fx2가 같으면은 그러면은 x1과 x2가 같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 여기에다가 어 G도 하나의 함수니까 여기다가 G를 그냥 씌우는 거예요. G를 그냥 씌우면은 같겠죠. 그 어떤 G 기준으로 정의역의 원소가 fx1과 fx2가 같으니까 G 기준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G G 기준으로 나오는 그 치역의 값도 당연히 같겠죠. 정의역이 같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G 오브 F가 묶이죠. 얘가 묶여요. 얘가 묶이기 때문에 묶어서 항등함수라는 사실을 하면은 x1과 x2가 같다는 사실을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실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반사이면은 저렇게 가는 함수가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좀 이따 적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F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G가 그 다음에 오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이제 항등함수다 라는 사실을 그러한 G가 존재한다라면은 이게 단사냐 F가 단사냐
라는 걸 보여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보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반사가 아니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뭐 상대함수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 여기로 똑같이 보내줘야 되고 얘 여기로 똑같이 보내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함수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사여야 되죠. 근데 이제 밑에 거에서는 좀 웃긴 일이 일어나죠. 그 선택 공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밑에 거는 좀 웃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밑에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것도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이 방향을 볼게요. 역방향. 역방향을 그러니까 전사라는 사실을 보여야 된다는 거는 어떤 말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그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사실을 보이고 싶은 거죠.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사실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게 h가 y에서 x로 가는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h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y랑 지금 보이고 싶은 게 f랑 같다는 사실을 보이고 싶은 건데 그 음, 그쵸? 그 도메인 h는 y.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좀 도움을 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음, 어떻게 보이면 좋을까? 저 F 합성 H 자체가 항등함수라는 가정을 깔고 갔으니까 그 항등함수 안에다 그 왼쪽에 F 합성 H에다가 도메인 전체 Y를 넣어줬을 때 그 항등함수 Y에다가 Y를 넣어줬는데 항등함수 정의상 Y 전체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F는 이제 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y에다가 아, y에다가 h를 씌우고 h를 씌우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x x인 어, 어, 네, 거기에 F까지 또 씌워주면, 근데 이제 아, 그게 예, 예, 우항에서, 네, 그러니까 그 좌항의 H, Y 그 부분이 예. 이제 거기다가 F도 한 번 더 씌워주시면, 그게 이제 우항에서는 항등함수 I, Y에 Y를 집어넣은 건데, 그거 자체가 항등함수 정의상 Y가 나와 버린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I, Y 안에다가 Y 전체를 다 이제, 그러니까 I, Y 하고 괄호치고 Y 전체를 집어넣으면 그게 y가 나올 거니까 항등함수 정의상 그렇게 보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 잠시만요.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항등함수가 IY라고 표시하셨잖아요. 그 예. IY에다가 그 괄호치고 도메인 아, 전체 Y를 다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 치역 이제 함수값으로 써도 Y 전체가 튀어나올 거니까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이 말씀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항등함수 정의상 그렇게 Y 전체에 도메인 넣어주면 그 똑같은 값들이 다 튀어나와서 그러면 그 Y가 다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보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근데 전사인 거 보이려면 예, 예, 예. F에 X를 집어넣은 게 Y가 나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않나요? 아, 네, 그렇네요.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예를 들어서 Y에 대해서 뭐가 존재하죠? 그 X가 존재할 것 같아요. H, Y, Y인 그렇죠? 존재하겠죠? 존재하는데 여기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그 X를 씌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얘 정의상 Y니까 그러니까 모든 Y에 대해서 Y는 fx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이게 이제 H의 그 H의 그 도메인의 정의잖아요. 맞습니다. 네. 혹시 이해 선생님 그 말씀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이승진 선생님 아이디어를 따라가 보면,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F의 X 전체를 보낸 게 Y가 되는 걸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차피 H의 Y가 X의 서브셋이니까 X를 다 보낸 게 Y가 되는 걸 보이면은 전사인 걸 보이게 되는 건데 X보다 더 작은 걸 보는데도 그냥 Y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같은 말 같은데요. 약간 그 집합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쓴 정의는 함수 h가 이제 그러니까 h가 함수니까 h가 함수가 존재하니까 그 그리고 정의역이 y고 h 기준에서 정의역이 y고 공역이 x니까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어떤 치역인 x가 존재하겠죠. 거기에다가 f를 씌워서 이렇게 합성을 때리면은 f가 전사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전사인 걸 보인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전사를 보였으니까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전사이면은 저런 게 존재하는가를 보여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트리키한 부분이 나오죠. 선택 공리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위에처럼 그림으로 한번 좀 볼게요. 지금 그림이 보면은 어, H가 먼저 오고 H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F가 오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가정이 뭐냐? F가 전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F가 단사일 필요는 없어요. F가 뭐 전사예요. 다 채워져 있긴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1대1 함수를 만들어야 되잖아. 항등 함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H를 합성을 해줄 때 항등 함수가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결국 어떤 얘기냐?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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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돼요. 그대로 와야 돼요. 항등 함수를 합성해 주려면. 근데 지금 제가 빨간 색깔 줄 친 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빨간색이 단사라는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단사가 아닌 경우 1대1이 아니어서 두 개를 찍는 함수 f라고 한다면은 얘는 지금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요. 그러면은 선택에 문제가 생겨요. 선택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선택에 문제가 생기죠?
얘가 지금 넘어갈 때 여기 두 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얘를 타서 넘어갈 거냐 아니면 얘를 타서 넘어가서 항등함수를 만들 거냐에 문제가 생겨요. 선택해야 돼요. 이 항등함수를 만들려면 똑같은 놈으로 보내주려면 왜냐? F가 X에서 두 개 선택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길이 두 갈래 길 생긴 거예요. 근데 길이 두 개일 법이 있나요? X가 만약에 무한함수여가지고 무한개가 얘를 선택해요. 무한개가 선택해요. 그럼 얘 여기 못 타고 갈지 경우에서 무한개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원소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에 있는 이 원소가 하나라는 법이 있나요? 여기 무한개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한개 선택하는 길을 가는 방법을 또 무한개를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이거를 공리적으로 받아들이면 F가 전사라고 했을 때 어떤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은 반드시 선택 공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F가 전사고 F가 전사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고 F가 전사인데 선택 공리까지 돼야지 액시옴 오브 초이스까지 돼야지 얘가 말이 돼요.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집합론 파트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첫 시간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었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역할들이 이 G 결국에는 약간 이거 아닌가요? 여기 H 결국에는 약간 이거 아닌가요? 이 만약에 F가 단사이고 전사이면은 여기에 나오는 G랑 H는 같고 그리고 걔네들은 F 인버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뭔가 따져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유일하게 존재하는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A도 있고 뭐 B도 있다고 그, 뭐 B도 있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 수 있죠? 이 사실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역함수를 씌우면 어떻게 돼요? A는 B죠. 네? 네. 그쵸. 이 결합 법칙을 풀어주면 이렇게 묶이잖아요. 결합 법칙을 풀어주면. 함수의 합성의 결합을 풀어주면. 그래서 A랑 B는 같다는 사실도 간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돼가지고 그러면 F 인버스냐 전단사냐 이것도 보여야겠죠. 집합론 시간 때 제가 그냥 말로 다루고 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 볼 수 있어요. 관계임을 보이면 되고 함수이라는 사실 보이면 되고 단사 전사라는 사실 쭉쭉 보이면 돼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면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볼게요. 관계라는 거 보이는 건 쉽죠. 왜 보이는 건 쉽죠? F가 이 사실만 보이면은 관계의 정의에 따라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명해요. 관계라는 사실은 쉽게 볼 수 있어요. 왜요? 관계 있으면 역관계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그 관계 그 순서 뒤집어가지고 순서상 뭐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또 뭐 어떻게 봐야 되죠? 뭐 도메인 F 인버스가 잘 정의되는지 보고 그리고 그 함수값의 유일성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함수값의 유일성 보장해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y, x1이 여기에 있고 y, x2도 있으면은 그러면은 x1과 x2는 같다는 사실 보여주면 되죠. 그리고 단사라는 사실은 또 뭐 보이면 돼요? fx1과 f 인버스 뭐 y1과
F 인버스 Y1과 F 인버스 Y2가 같으면 Y1과 Y2는 같다. 이거 보이면 되죠. 네. 이거 보이면 되고 뭐 전사라는 사실 뭐 보이면 돼요? 전사니까 F 인버스 Y가 F 인버스 Y가 F 인버스 Y가 X가 된다는 사실 보이면 되죠. 네. 그쵸? 네. 이런 거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이면 되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동형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동형사상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동형사상은 딱 두 개거든요. 순서 동형사상이랑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 동형사상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각각 집합론 시간이랑 선형대수학 시간에 좀 배웠는데요. 간단하게 배웠는데 제가 잘 헷갈려가지고 몰라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교수님한테. 아니, 순서 동형사상이 이제 순서 구조가 있는 어떤 집합에서의 어떤 동형사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조가 다르잖아요. 벡터 스페이스는 이제 선형적인 구조가 있는 어떤 집합에서의 집합들의 동형사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순서 동형사상은 순서 구조가 있는 집합 간에서의 어떤 동형사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그,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 순서가 있는 거기에다가 뭐, 둘이 순서가 있는데, 뭐, 벡터 스페이스의 순서는 못 주냐,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두 동형사상은 다르고, 구조마다 동형사상은 다르게 정의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동형사상이 무조건 하나가 아니구나. 구조마다 다 다르구나, 동형사상이. 약간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소몰피즘에 대한 동영사상은 그 이제 프리드버그 책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가역이면은 동영사상이라고 한다라고. 잠시만요. 네, 가역적이면 동영사상이라고 해요. 그냥 그 자체라고 둘이 동치라고 정의를 해요. 동영사상이 뭐냐? 가역적이면 동영사상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뭔가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가역이 존재하는 V와 W 사이, V에서 W로 가면은 그 가역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존재하고, 그리고 얘도 동형사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V에서 W로 가고 이런 V와 W를 동형이라고 한다. 아이소몰픽하다고 하다.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 만약에 모든 벡터 스페이스들의 모임이 잘 정의된다고 하면은 모든 벡터 스페이스들의 모임이 잘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정의됐어요. 그러면은 차원에 따라서 벡터 스페이스들을 분류하면 어떻게 되죠? 교집합 없어요. 차원에 따라서 벡터 스페이스들을 분류해가지고 부분집합으로 묶어요. 그럼 교집합 없죠. 차원은 이제 뭐 자연수부터 무한대까지 쭉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벡터 스페이스들의 모임이 잘 정의되었다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집합도 잘 정의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고 합집합이 잘 정의되므로 분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그런 개념을 배웠어요. 분할이면은 그 분할을 이루는 각각의 원소들인 집합.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동치류. 그러니까 그게 동치 관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동치 관계로 모인 같은 차원의 벡터 스페이스들의 집합이 하나의 동치류고 그것들의 집합적으로 모인 게 상집합이라는 개념으로 하면은 같은 차원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은 동치 관계라는 사실도
분할이 동치관계라는 어떤 그 개념을 통해서 쉽게 유추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좀 같이 공유해보고 싶어요. 모든 벡터 스페이스들의 모임이 잘 정의되나요? 모든 집합들의 집합은 집합이 아니거든요. 모든 벡터 스페이스들의 모임은 다 모을 수 있나요? 그거 잘 정의가 될까요? 애초에 가정이 글쎄요. 모임이 잘 네네. 집합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집합으로는 안 됩니다. 집합들의 집합, 모든 집합 뭐 이런 게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 집합들의 집합은 뭐 패밀리라고 하죠. 셋이라기보다. 그러기 때문에 셋은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패밀리, 클래스, 컬렉션 뭐 다 해가지고 그런 걸로 잘 정의할 수 있겠냐. 그게 그러니까 그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집합들의 집합까지 고려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그 여기 밑에 써주신 프로포 클래스, 고유 클래스라고 부르는 걸로 구분해야지 일반적인 집합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그냥 생각해보는데, 그냥 어떤 임의 집합을 하나 가져오면 거기에 합이랑, 그러니까 노네프트에서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면 거기에 합하고 스칼라고만 잘 얹으면 무조건 벡터 스페이스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합이랑 스칼라고 굉장히 재미는 없지만 다 그냥 무조건 그냥 원소 하나로 다 싸주는 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R에도 뭐 더하기랑 스칼라고 새로 한번 정의해보는 거예요. 모든 임의의 두 수의 합을 다 제로로 다 쏘고 임의의 스칼라 부분 다 제로로 다 쏘고 이렇게 하면 막 확인 안 해봤지만 공이 잘 만족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 공이 잘 만족 공에 만족 안 될 수 있겠구나. 1 때문에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튼 그냥 딱 제가 그냥 생각해보기로는 합이랑 상수분만 잘 정의하면 어쨌든 벡터 스페이스 만들 수 있는데, 애초에 집합만 모아놓는 것도 집합을 만들지 못하고 프로퍼 클래스로 올라가 버리는데, 그 스페이스를 다 모아놔도 마찬가지로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게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그 결론적으로는 클래스로서 프로포 클래스로서 잘 정의된다고는 합니다. 프로포 클래스로서 잘 정의되는데 이 이야기를 다 뜯어내려면은 그 집합론에서 대표적인 공리계가 두 가지 체계가 있죠. ZF 이거 뭐 체르멜로 앤 프랭켈 뭐 그리고 또 뭐죠? 선택 공리 초이스 해가지고 ZFC 공리계 일어나요. 그 ZFC 공리계가 있고 그 다음에 폰노이만 공리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딥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모든 벡터 스페이스들의 셋 말고 어떤 컬렉션은 어떤 클래스 중에서도 프로프 클래스로서 잘 정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정의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할이라는 개념도 잘 정의할 수 있고 분할을 잘 정의되기 때문에 그 분할을 이루는 각각의 동치류들에 대한 그 안에서의 동치 관계도 잘 정의가 되겠죠. 네. 네, 이승진 선생님. 혹시 프로퍼 클래스라는 게 좀 어떤 개념인지 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전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 어디 그 적혀 있는 거 긁어왔습니다. 네. 혹시 이해찬 선생님께서 좀 프로퍼 클래스 아까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예전에 봤던 기억에 인중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예컨대 집합론을 그냥 그 뭐냐 칸토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 초기에 이제 그냥 정했듯이 뭐 그냥 분명히 구분된 것들의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러셀 집합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좀 논리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 집합론의 체계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를 했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러셀 집합이나 혹은 모든 집합들의 모임, 그러니까 모든 집합들을 담아놓은 무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음, 엄격하게 논리를 기술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고, 클래스 중에서 집합이 안 되는 걸 프로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집합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 중에서 클래스라는 게 그런 건데, 그 중에서도 집합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러셀 집합이나 아니면 뭐 모든 집합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거나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 같습니다. 엄밀하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잘 대충 모르는 말이어서 엉터리일 수 있습니다. 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셋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 클래스인데 셋은 아니면서 셋이 아닌 클래스를 프로폴 클래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고유 클래스라고 하셨나요? 고유 클래스. 그런 이름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선 선생님. 요 앞 페이지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아니요, 그 5번이라고 돼 있는, 네, 여기입니다. 동형사상 이 부분이요. 그 동형사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합 간의 동형사상도 있고, 군 간의 동형사상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벡터 스페이스 간의 동형사상도 있고, 벡터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군이잖아요. 덧셈에 대해선 군이죠. 네. 아, 그렇죠. 덧셈에 대해서 군이잖아요. 그러면 벡터 스페이스 아니지. 군 동형사상이 벡터 스페이스 동형사상을 포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말이 되는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음, 왜냐면 군 동형사상의 정의를 보면은, 군 동형사상에서 그 양쪽 군에 주어져 있는 연산을 그냥 더하기로만 바꾸면은 사실 그 벡터 스페이스 동형사상이랑 생긴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군이 선형적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군은 선형적이 않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벡터 스페이스는 선형적이니까 네네. 그 선형적인 군 하에서는 교집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도 포함이 되네. 비선형, 선형. 음, 그러게 포함돼. 그러니까 그 일단은 군 구조를 갖는 것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것들에다가 스칼라고까지 절묘하게 다 얹은 게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것이니까 그 그룹 중에서도 아주 이제 약간 다른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특별한 군에다가 뭔가를 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을 군 구조는 또 여전히 보존하는 그룹 아이소모피즘이니까 굳이 저렇게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면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는 것도 이상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군동형 사상이 훨씬 추상적이고 그
조건이 덜 제한적인 것에 반해서 그 군에다가 이제 뭐 아벨 추가하고 뭐 모듈, F 모듈 추가하고 등등 해서 포함된다고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건이 많이 생기니까. 뭐 일단 잠정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괜찮을 것 이게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집합적인 뭐 포함 관계를 그릴 수 있는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군동형 사상, 그러니까 군동형 사상은 양쪽 군에 뭐 어떤 연산이 주어져 있든 연산이 보존되면은 군 연산이 보존되면은 그건 군동형 사상인 거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덧셈에 대해서 그 연산이 보존이 되면 그걸 우리가 선형 사상이 플러스 거기에다 스칼라 100까지 그 보존이 되면 우리가 선형 사상이라고 부르게 돼. 약간 이런 걸로 저는 보여서 약간 그런 뭐 상위 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군동형 사상을 보고 나니까. 이 군동형 사상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아, 군동형 사상이요? 그, 뭐, 연산하고 보낸 거랑 네. 아까 보낸 다음에 연산한 거랑 똑같은. 그리고 1대1 대응 운동. 그러니까 음, 지원이라는 지원과 뭐 연산기호 아무거나 그냥 하나 써주시겠어요? 네, 그런 군에서 그다음에 G 말고 뭐 할까? S라고 할까요? S랑 또 다른 연산기호 하나 해서 네, 그렇게 했을 때 G에서 뽑아낸 두 원소를 저 연산을 한 것의 함수를 취한 거랑 음, 네, 그것의 함수를 취한 거랑 함수라면 어떤 함수죠? 그냥 그런 함수가 있, 있다면 그걸 우리가 동형사상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아, 네. 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존재해서 음, 그 G에서 연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함수값을 취한 거랑 그 다음에 뭐 함수 그냥 대충 뭐 F라고 쓰시고 네. such that 이것과 그 다음에 그 fx와 fy를 그렇죠. 네. 그렇게 연산한 것이 같으면 플러스 이게 같기만 한 거는 그 준동형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호미오몰피즘이라고 부르는 거고 호모모피즘. 호모몰피즘인가? 저기 항상 헷갈려요, 이거. 호미오몰피즘은 위, 위상 예, 위상도형 사상. 위상동형 사상이죠. 항상 헷갈려요, 이거. 호모몰피즘이고 여기에 이 F가 1대1이고 온투이면은 동형사상,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부르는. 1대1 원투면은, 네, 아, 그룹 아이소모르피즘일 거죠, 정확히는? 네, 네네네. 그러면 이게 그룹 호모모르피즘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뭐 그룹 호모모피즘. 음, 네,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그 벡터 스페이스 동형사상에서 저 연산을 더하기로 바꾸기만 하면은 벡터 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뭐, 네, 표기를 편하게 하면은, 뭐 그렇죠. 네, 그렇게 써도 되겠네요. 뭐, 얘를 T라고 해버릴까? 이렇게? 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게 그룹 아이소모피즘의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물론 여기서 벡터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 되려면 플러스 저기 상수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써져 그렇죠. 있는 것에. 네. 네. 이승재 선생님. 저
그 V랑 W에서 주어진 연산이 지금은 뭐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게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각 그룹에서 정의된 연산이. 그러니까 뭐 이게 꼭 똑같이 플러스로 된 게 아니라 뭐 이제 그 만족해야 되는 그 공리만 만족을 한다면 되는 거인가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플러스 연산이라고 일단 정의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벡터 스페이스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군만 따진다고 하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 자주 흔히 나오는 예제 중에 하나가 지수함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지수함수의 V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플러스가 W라고 써져 있는 데서는 곱하기 2로 바뀌면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구조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그 지수함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딱 그 예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함수는 지수 법칙에 따르면은 뭐 이게 성립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의 x 플러스 y는 2의 x 곱하기 2의 y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 XY 두 개를 뒤집으면은 우리가 로그라고 부르는 그 함수가 되는 거고. 네. x, y를 뒤집으면요? X라는 그 군과 Y라는 군을 뒤집으면은 익스포넨셜의 아, 역함수가 로그잖아요. 아, 네. y, x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러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y에 플러스를 줬고 x에 곱하기를 줬으니까 x에 곱하기를 주고 y에 플러스를 줘서 예를 들어서 로그 뭐 n의 x 곱하기 y는 로그 x 더하기 n의 로그 y 뭐 이런.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로그의 규칙을 저렇게 배우는데 저게 사실은 그 R, R 플러스에서 R로 가는 잠시만요. 맞나? 맞죠? R 플러스에서 R로 가는 그, 네네네 네. 그 그룹 아이소모피즘이 되는 거죠. 아이소모피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방향 네. 맞습니다. 헷갈리- 그래서 저 두 개가 정말 그룹으로서는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감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룹으로서는 완전히 똑같다. 아, 그러네요. 음, 그래서 이 동영사상 얘기를 보다 보면은 사실 이 얘기가 그 기초증명 수업 5주차인가? 그때 한번 나왔던 얘기이기는 해요. 같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R 플러스와 곱하기, 그다음에 R과 플러스 이 둘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냥 연산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지만 군의 구조에서 보면 정말 똑같거든요, 두 개가. 그래서 같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 약간 이런 얘기. 동양사상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기대수 우리 이번 주차 내용에서도 그 벡터 스페이스를 분류하는 얘기가 나올 때 차원이 같은 것이 결국 두 공간의 아이소모픽을 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영상에서도 강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벡터 스페이스를 공부한다는 게 결국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면 Fn 꼴 혹은 뭐 실벡터 공간이면 Rn 이런 꼴로 다 화면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 있는 대상도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대상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그쪽으로 보내서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아이소모피즘에
특히 대수를 공부할 때 ISMP 막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이제 이번 영상에서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어떤 결국 우리가 구조를 탐구한다라는 말은 어, 대수적 구조를 탐구한다는 말은 집합 위에 어떤 연산을 옮기고 그 집합과 연산이 어울려서 만들어낸 어떤 특성을 보고 싶은 건데 그 특성을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에서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서는 차원으로 다 환원해서 RN이나 뭐 RM 저런 걸 다 환원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요긴한 점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이제 편한 동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생각을 한다고 할 때 또 중요한 게 어떤 아이소모피즘으로 분별을 시키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똑같네 이거보다는 이 아이소모피즘으로 서로 이렇게 동일시가 되고 있구나 이름 바꾸기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 그 증명기초 수업에서 그 순서쌍이 순서쌍이 그 무한 집합의 어떤 부분집합일 때 어떤 함수로서 그거를 정의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순서쌍은 원래는 이제 곱집합의 원소인 건지 그러니까 곱집합의 원소죠. 근데 순서쌍을 Rn에 Rn은 거기에 각각의 컴포넌트가 실수가 들어가야만 되는 거고 순서쌍은 그 컴포넌트에 실수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차이인 거죠. 그 순서쌍이라는 게. 그러니까 Rn에서의 순서쌍은 그 컴포넌트에 실수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곱집합으로 정의된 순서쌍에는 훨씬 추상적이니까 굳이 실수를 집어넣을 필요 없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 이런 차이인 거죠. 그 결국엔. 일단 순서성은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R에는 당연히 각각의 원소가 R인 그 순서쌍인 건데 그냥 순서쌍이라고 하면은 꼭 뭐 RN이 아닐 수도 있죠. 원소 각각의 엘리먼트는 뭐 아무거나 볼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했던 게.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선생님 계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쓰면은 일단 여기까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